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신박사의 건강TV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임상 및 과학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의사로서 뇌, 감정 및 감성지능, 당뇨병 및 대사질환, 비뇨기과, 그리고 60세 이후의 건강과 장수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뇌, 신체, 호르몬, 대사,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깊이 연결되어 생각, 결정, 행동,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료 현장 경험, 연구, 그리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얻은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삶은 달걀 드셨습니까? 아니면 어제 아침에라도 드셨나요? 삶은 달걀 하나 까서 소금 살짝 찍어 드시는 분 아마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부터 달걀 드시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달걀이라도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면 만성염증이 쑥 가라앉고 근육이 탄탄해지는데요. 반대로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몸속 염증을 더 키우고 혈관까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자, 먼저 달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하고 여기저기 쑤시는 느낌이 있으시나요? 무릎이 시큰하고 어깨가 뻐근하고 손가락 마디가 굳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이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이 증상들의 뿌리에는 하나의 공통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이라는 말 요즘 건강 프로그램에서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정확히 뭔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빨갛게 붓고 열이 나죠. 이건 우리 몸이 상처를 치료하려고 일부러 만든 염증입니다. 이건 좋은 염증이에요. 문제는 이런 염증 반응이 상처가 다 나은 뒤에도 꺼지지 않고 몸속에서 조용히 계속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만성염증이에요.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떠올려 보세요. 요리할 때 불을 켜고 요리가 끝나면 불을 끄잖아요. 그런데 만약 요리가 끝났는데도 가스불이 아주 약하게 계속 켜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장은 큰일이 안 나지만 몇 달, 몇 년 그러고 있으면 결국 사고가 나겠죠. 만성염증이 딱 그겁니다. 우리 몸속에서 아주 작은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만성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관절 연골이 닳아지고 근육이 줄어들면서 기운이 쭉 빠집니다. 심하면 당뇨, 심장병, 심지어 치매까지도 이 만성염증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의학계에서 계속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염증을 잡는 것, 이게 어르신들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만성염증을 잡고 근육까지 지키는데 가장 쉽고 효과적인 식품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달걀이라는 사실입니다. 달걀이 왜 이렇게 대단한 식품인지 제가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달걀은 완전 단백질 식품입니다. 완전 단백질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해서 반드시 음식으로 먹어야 하는 성분입니다. 이 필수 아미노산이 달걀 하나에 전부 다 들어있어요. 이런 식품이 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데요. 이걸 의학 용어로는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근육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근육이 줄면 뭐가 문제냐? 넘어지기 쉽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기 쉽고요. 활동량이 줄면서 살이 찌고 그러면 당뇨나 고혈압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한데요. 달걀은 그 단백질을 가장 쉽고 저렴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삶은 달걀 하나에 단백질이 약 7g 정도 들어있거든요. 씹기 부담도 없고 소화도 잘 되고 요리도 간편하죠. 이보다 더 좋은 단백질 공급원을 찾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둘째, 달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합니다. 콜린은 우리 뇌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주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콜린이 부족해지기 쉬운데요. 달걀 노른자가 이걸 채워주는 아주 고마운 식품이에요. 그래서 혹시 노른자 빼고 흰자만 드시는 분 계시면 그러지 마시고 노른자까지 함께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요즘 의학계에서는 달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크게 올리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지만요. 건강한 분이라면 하루에 한두 개 정도의 달걀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게 요즘 의학계의 주된 의견입니다. 셋째, 달걀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우리 눈을 보호해주는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고 황반변성 같은 눈 질환이 생기기 쉬운데요. 달걀 노른자의 이 성분들이 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이쯤 되면 달걀이 얼마나 대단한 식품인지 감이 오시죠? 단백질, 콜린, 항산화 성분까지 정말 자연이 우리에게 준 보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같은 달걀이라도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고요. 지금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메모 준비하셔도 좋고요. 가족들한테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먼저 삶은 달걀과 함께 드시면 만성 염증을 잡고 근육까지 채워주는 최고의 보약 궁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여러분, 브로콜리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요? 그래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 생각이 좀 바뀌실 겁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설포라판이라는 녀석이 만성 염증을 잡는데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를 차단해버립니다. 아까 만성 염증을 가스레인지에 비유했잖아요. 꺼지지 않는 작은 불이라고요. 설포라판은 그 가스 밸브 자체를 잠궈버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불이 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도 풍부한데요. 이 비타민C가 달걀에 들어있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달걀의 단백질과 브로콜리의 항염 성분이 만나면 근육도 채우고 염증도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함께 드시면 좋으냐?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 드실 때 브로콜리를 한 줌 정도 살짝 데쳐서 같이 드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설포라판이 파괴되니까요. 끓는 물에 2분에서 3분 정도만 살짝 데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1분 반 정도 돌리셔도 됩니다. 여기에 소금 살짝,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맛도 좋고 영양도 배가 됩니다. 브로콜리가 씹기 불편하신 분들은 잘게 다져서 달걀찜에 넣어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부드럽게 씹히면서 영양은 그대로 섭취할 수 있으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삶은 달걀 더하기 브로콜리. 달걀의 단백질이 근육을 채우고 브로콜리의 설프라판이 만성 염증을 잡아줍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최고의 궁합 두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리코펜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이 꽤 계실 겁니다. 리코펜은 토마토의 빨간 색깔을 만드는 성분인데요. 이게 그냥 색깔만 내는 게 아닙니다. 리코펜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가 뭐냐?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녹이 스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철로 된 물건이 오래되면 빨갛게 녹이 슬잖아요. 우리 몸속 세포도 나이가 들면 이와 비슷하게 산화라는 과정을 통해 손상됩니다. 이 산화가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인데요. 리코펜이 이 산화를 막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리코펜은 지용성 성분이에요. 지용성이라는 게 뭐냐면 기름이 있어야 우리 몸에 잘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달걀 노른자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죠. 달걀 노른자의 지방이 토마토의 리코펜 흡수를 확 끌어올려줍니다. 혼자서 토마토만 먹을 때보다 달걀과 함께 먹으면 리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은 달걀을 드실 때 토마토를 곁들여 드시면 달걀의 단백질로 근육을 채우면서 동시에 토마토의 리코펜이 몸속 독소를 제거하고 만성 염증을 가라앉히는 이중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으냐면요. 가장 간단한 건 삶은 달걀 드시면서 방울토마토를 서너 알 같이 드시는 겁니다. 방울토마토는 크기도 작아서 드시기 편하시잖아요. 아니면 토마토를 살짝 볶아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토마토는 신기한 게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열을 가하면 리코펜이 오히려 더 잘 나옵니다.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토마토를
볶다가 삶은 달걀을 잘라서 같이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최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요. 토마토를 고르실 때 되도록 빨간색이 짙은 것을 고르세요. 빨간색이 짙을수록 리코펜 함량이 높습니다. 덜 익은 초록색 토마토보다 완전히 빨갛게 익은 토마토가 훨씬 좋다는 뜻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삶은 달걀 더하기 토마토. 달걀의 지방이 토마토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도와서 만성염증을 잡고 세포를 보호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최고의 궁합 세 번째, 강황입니다. 카레의 주 원료인 그 강황 말이에요. 여러분, 카레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카레의 그 노란색을 내는 것이 바로 강황인데요. 이 강황 안에 커퓨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커퓨민. 이름이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이 성분이야말로 만성염증의 천적이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커퓨민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면요.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신호체계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불을 켜라는 명령을 전달하는 전화 같은 거예요. 커퓨민은 이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염증을 일으키라는 명령 자체가 전달이 안 되니까 염증이 가라앉는 거예요.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커퓨민이 관절 통증을 줄여주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며 심지어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임상에서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환자들의 변화를 통해 제가 몸소 목격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커퓨민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이 성분은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어도 몸에 흡수가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커퓨민의 흡수를 도와주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방입니다. 커퓨민도 토마토의 리코펜처럼 지용성이라서 기름이 있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그러면 달걀 노른자의 지방이 여기서도 돕는 역할을 해주겠죠? 또 하나는 후추입니다.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퓨민의 흡수율을 무려 20배까지 끌어올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배면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삶은 달걀을 드실 때 강황가루를 살짝 뿌리고 후추도 살짝 뿌려서 드시면 최상의 조합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시면 좋으냐면요. 삶은 달걀을 반으로 잘라서 노른자 위에 강황가루를 차숟가락의 반 정도만 살짝 뿌려주세요. 거기에 후추를 톡톡 두세 번 뿌려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맛이 좀 낯설 수 있는데요. 몇 번 드시다 보면 고소한 달걀과 강황의 은은한 풍미가 꽤 잘 어울린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강황가루를 사시기 부담스러우신 분은요. 카레가루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카레가루에도 강황이 들어있으니까요. 달걀 샌드위치를 만들 때 카레가루를 살짝 섞어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삶은 달걀 더하기 강황 더하기 후추. 달걀의 지방이 강황의 커퓨민 흡수를 돕고 후추가 그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만성염증의 천적 조합이에요. 여기까지가 삶은 달걀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세 가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브로콜리. 둘째, 토마토. 셋째, 강황과 후추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삶은 달걀과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독궁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십시오. 최악의 독궁합. 첫 번째, 설탕이 많이 든 음료나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 드시면서 달달한 요구르트 한 병, 아니면 달콤한 과일 주스 한 잔 드시는 분 계시죠? 이게 얼핏 보면 건강한 아침 식사 같지만요. 사실 우리 몸에는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달걀의 단백질과 설탕이 만나면 우리 몸속에서 당화 반응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당화 반응이 뭐냐? 쉽게 설명드릴게요. 고기를 구울 때 양념에 설탕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딱딱해지잖아요. 이것과 비슷한 반응이 우리 몸속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단백질에 설탕이 달라붙어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물질이 만성염증을 촉진하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달걀을 먹어서 단백질과 항염 성분을 얻으려고 한 건데 설탕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를 깎아먹는 셈이 되는 거예요. 특히 시중에 파는 달콤한 액상 요구르트, 과일맛 우유, 과일 주스에는 생각보다 설탕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겉에 건강한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뒤집어서 영양 성분표를 보시면 당류가 20g, 30g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삶은 달걀을 드실 때는 달달한 음료 대신에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를 같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구르트를 꼭 드시고 싶으시면
드시려면 무가당 플레인 요구르트를 선택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과일 주스보다는 과일을 직접 드시는 게 낫고요. 그것도 당분이 적은 과일, 예를 들어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를 소량 곁들이시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삶은 달걀 드실 때 달달한 음료, 달달한 요구르트, 과일 주스와 함께 드시는 건 피해주세요. 좋은 단백질을 설탕이 망쳐버립니다. 최악의 독궁합 두 번째, 가공육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가공육이라 하면요,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호텔 뷔페나 서양식 아침 식사에 가면 스크램블드 에그 옆에 바삭한 베이컨이랑 소시지가 꼭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삶은 달걀에 햄이나 소시지를 곁들여 드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런데요, 이 조합은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가공육에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첨가물이 들어있어요. 이건 고기의 색깔을 예쁘게 유지하고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서 넣는 방부제인데요. 이 아질산 나트륨이 우리 몸속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니트로사민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한 위험한 물질입니다. 거기에 가공육에는 나트륨, 즉 소금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햄 한 장에 들어있는 나트륨의 양이 생각보다 상당합니다.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몸이 붓고 혈관에 부담을 주면서 만성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달걀로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려는 건데 옆에 가공육을 놓으면 발암물질과 과도한 나트륨까지 덤으로 먹게 되는 꼴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달걀과 함께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으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소시지나 햄 대신에 닭가슴살이나 두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두부를 부드럽게 데워서 삶은 달걀과 함께 드시면 식감도 좋고 단백질도 2배로 채울 수 있어요. 혹은 아침에 된장국에 두부를 넣고 삶은 달걀을 곁들이시면 이것이야말로 한국식 최고의 아침 단백질 식단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삶은 달걀과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함께 드시지 마세요. 좋은 단백질 옆에 발암물질을 갖다 놓는 것과 같습니다. 최악의 독궁합 세 번째, 달걀과 감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이건 특히 가을철에 많이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감이 맛있는 계절이 되면 어르신들이 감을 참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달걀을 드시고 나서 바로 감을 드시거나 달걀과 감을 같은 식사에서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탄닌은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에요. 감을 먹었을 때 입안이 좀 뻑뻑한 느낌, 그게 바로 탄닌 때문입니다. 이 탄닌이 달걀의 단백질과 만나면 서로 결합해서 소화가 아주 어려운 덩어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비유를 하자면요, 부드러운 밀가루 반죽에 시멘트를 섞어버린 것과 비슷합니다. 원래는 부드럽게 소화될 단백질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소화가 안 되면서 속이 더부룩하고 심하면 복통이나 구역질이 올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젊은 분들보다 소화력이 약하시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 조합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만 아니라 떫은 맛이 강한 덜 익은 바나나, 진하게 우린 녹차도 탄닌이 많으니까요. 삶은 달걀 드신 직후에 진한 녹차를 벌컥벌컥 마시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녹차를 드시고 싶으시면 연하게 우려서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면 괜찮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삶은 달걀과 감은 함께 드시지 마세요. 탄닌 성분이 달걀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소화를 방해하고 배탈의 원인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다뤘는데요. 한꺼번에 다 기억하시려면 좀 복잡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깔끔하게 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삶은 달걀과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보약 궁합 3가지. 첫째, 브로콜리. 항염 성분 설포라판이 만성염증을 잡아줍니다. 둘째, 토마토. 항산화 성분 리코펜이 몸속 독소를 제거해줍니다. 달걀의 지방이 리코펜 흡수를 도와주고요. 셋째, 강황과 후추. 커큐민이 염증의 근원을 차단하고 후추가 흡수를 20배 높여줍니다. 삶은 달걀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독궁합 3가지. 첫째, 설탕이 많은 음료와 음식, 당화 반응으로 염증이 악화됩니다. 둘째, 가공육인 소시지, 햄, 베이컨, 발암물질과 과도한 나트륨이 문제입니다. 셋째, 감, 탄닌이 단백질 소화를 방해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달걀의 좋은 궁합, 나쁜 궁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정보를 들으시면 혹시 너무 겁이 나서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 정보라는 게 알면 도움이 되지만 너무 걱정하시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만성염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거 아시죠?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이 있어요. 지나친 걱정과 불안이 몸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면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건강한 몸은 건강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임상에서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엄격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가능할 때 좋은 궁합으로 드시고 나쁜 궁합은 자주 반복하지 않도록 살짝 주의만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가끔 한번 감과 달걀을 같은 날 드셨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매일 습관적으로 나쁜 조합을 반복하시면 그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삶은 달걀을 드실 때 가장 좋은 조리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달걀은 조리 방법에 따라서도 영양의 차이가 납니다. 날달걀로 드시는 것보다는 익혀 드시는 게 단백질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날달걀의 단백질 흡수율이 약 50% 정도라면 익힌 달걀은 9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거의 2배 차이죠. 그런데 완전히 딱딱하게 완숙으로 삶는 것보다는 노른자가 살짝 촉촉촉한 상태, 그러니까 반숙 정도가 영양 손실이 적고 소화도 잘 됩니다. 물론 완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숙으로 드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요.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삶은 달걀은 하루에 몇 개가 적당하냐 궁금하실 텐데요. 건강한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하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콜레스테롤이나 특정 질환으로 제한이 있으신 분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고요. 대부분의 건강한 분들은 하루 2개 정도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물 한 잔 드시고 삶은 달걀 1-2개에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곁들이거나 방울토마토 서너 알을 같이 드시거나 강황가루와 후추를 살짝 뿌려서 드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어르신들의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을 지키고 만성염증을 잡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건강한 습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알게 되신 것 하나만이라도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신박사의 건강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